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차동 FM 모닝쇼 일요일 순서 듣고 계시고요. 4부입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는 남원 혼불문학관 다녀왔는데 맞아요. 네, 이번 주는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전주 팔복동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팔복예술공장. 네. 네. 맞아요. 네, 팔복예술공장이 있죠. 이곳이 예전에는 테이프 공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이 모습은 어때했고 그리고 이렇게 변모했던 과정 그리고 거기에 담긴 도시가 가진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팔복예술공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전주문화재단의 김정경 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폐공장이 예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신하다. 라고 네. 이렇게 정해 오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전주문화재단이 또 팔복예술공장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아마 이 공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팔복동 산업단지 안에 엉뚱하고 낯선 빨간색 건물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이렇게 쭉 네. 한번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 팔복동 철길을 따라서 오면 만날 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네. 네, 아주 선정적이고 또 눈에 띄고 그러면서도 낯선 느낌을 주는 빨간색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름하여 팔복예술공장이고요. 네. 그 예술 창작 공간과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름도 팔복예술공장입니다. 네. 거기가 이제 철길 옆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봄철에는 이렇게 이팝나무도 이팝나무꽃. 예쁘게 열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진짜 그 SNS에 그 샵 해가지고 팔복예술공장 이렇게 검색하면 뭐랄까 그 명소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또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네. 관광객들이 주말에도 많이 오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주말에 많이 들어오시고요.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봄, 5월에 이팝나무 꽃이 필 때 맞아. 정말 전국에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때는 그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인데 네. 팔복예술공장에서 이제 가끔 그 협력 전시 같은 게 오. 열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출근하셨을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그 팔복예술공장으로 출근했을 때는 2019년이었는데요. 네네. 네, 제가 처음에 팔복예술공장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됐을 때는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가끔 출근을 하면 그 택시 기사님들이 팔복예술공장을 잘 모르셨거든요. 그 그때. 당시 때만 네, 해도 네. 불과 한 진짜 2, 3년 전인데. 그렇죠. 네. 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만드는 공장이냐 거기는 예술을 어떻게 만드냐 공장에서 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방송하러 오기 전에 네네. 그 지난 금요일인가? 며칠 전이었는데요. 그 지각 직전에 9시 땡 직전에 한 직원 한 명이 엄청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네. 지각을 면했어요. 네, 그래서 겨우겨우. 그 직원도 택시를 탔는데 엉뚱한 어디 공장에 내려줬다고 그래서 늦었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긴 그럼요. 하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팔복예술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진짜 이곳이 무언가 생산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팔복예술공장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그 원래는 팔복예술공장이기 전에 그 폐공장으로 오래 방치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발길이 좀 안 닿는 그런 폐허에 가까웠던 공간들이 네. 이제 그 다시 재생이 된 건데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도 한 25m 정도 높이의 큰 굴뚝이 있거든요. 굴뚝 하나 있어요. 네, 그 굴뚝에 주식
제약회사 그 주 소렉스라는 옛 이름이 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네. 공장 이름이었었던 거예요, 네네,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것을 이제 없애지 않고 남겨둔 거죠. 남겨두면서 이 공간에 담겨 있는 이야기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공장 예술 공장으로 변모하게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사라진 이름이죠. 썬전자 소렉스. 네, 그 맞습니다. 역사 속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팔봉 예술공장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과거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과거를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팀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지난 한 1971년도에 세워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폐업도 되었다가 또 음. 재가동도 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던 건물이 네네.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카세트 테이프를 말씀드린 것처럼 오. 생산하던 공장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된 테이프는 아시아 국가들에 이제 수출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오, 네, 네. 꽤 규모가 있는 공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한때는 직원들이 뭐 300명에서 500명까지 많게는 그렇게 와. 땀을 흘리던 이제 일터였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우리 그 카세트 테이프 다음에 CD CD가 나오고, 있었고 막 또 MD도 CD 나오고, 그렇죠. MP3 나오고, MP3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록 매체들이 하하. 등장하면서 카세트 테이프는 이제 점차 사람들 이제 관심사에서 좀 멀어지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당시에는 이 산업 구조에도 많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네네. 팔복동에 있던 이제 많은 공장들이 좀 문을 닫게 됐고 그래서 썬전자 소렉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산되던 이제 카세트 하하. 테이프들도 이제 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오랜 시간 방치됐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얼마나 이렇게 방치가 됐던 거예요?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991년, 92년 이때 정도에 문을 닫았고 예. 그리고 한 25년 정도 방치됐다가 예. 이제 공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음.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팔복동 주민들도 좀 이렇게 지나가기 꺼려하는 그런 좀 약간 좀 공간. 흉물의 그렇죠. 어떤 공간으로 돼버렸구나. 네, 좀 그렇죠. 그래서 아하. 좀 눈살을 찌푸리는 공간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팔복예술공장으로 또, 네. 재생을 할 때 그 25톤 큰 대형 트럭 있잖아요. 예, 예. 그게 한 10대 분량의 폐기물이 나왔다고 해요. 진짜 양이 어마어마했던 네, 거네요. 좀 사실 짐작이 안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공장이 활기를 띠게 된 시점은 또 언제부터였고 어떤 이야기가 숨겨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팔복예술공장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서 네, 변화가 생기게 된 건데요. 지난 2016년에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예요. 네, 이름 좀 길죠? 네. 근데 이제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공간을 재생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탄생하게 된 팔복예술공장은 이제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네,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처럼 네. 이 문화예술의 발신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에 네, 맞아요. 부분 개관을 한 뒤에 네. 이제 팔복예술공장이 이제 가동 예술의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무형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그렇죠. 탈바꿈하게 된 네. 거죠. 저희가 이제 빨간색 건물 네, 있는 A동, A동이라는 곳이 먼저 개관을 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 B동이라는 곳이 또 나중에 2019년에 개관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의 팔복예술공장은 어떤 콘텐츠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동 빨간 건물. 네네. 네, 그 아주 선명한 빨간색 건물이 A동인데요. 그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기억하시나요? A면, B면 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A동, B동 한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다 의미가 네. 있었구나. 그 카세트 테이프가 A면 B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네네. A동 1층에는 이제 카페 써니, 네, 좀 대형 카페가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카페 써니 같은 경우는 특히 주변의 공장, 회사에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맞아요. 와주시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곳에는 또 팔복동 주민들이 바리스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 공간이 또 조금 특별하기도 합니다. 의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팔복예술공장은 그 팔복동 주민들로 구성된
팔복예술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 그 카페 써니, 그다음에 공간 안내, 환경 미화 등을 책임져 주고 계신데요. 네네. 여기에도 또 이곳에 팔복예술공장의 역사의 어떤 산증인 같은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요? 어떤 네, 분이 물론 있어요? 네. 그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팔복예술공장의 초기부터 네. 다 이제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카페 써니의 바리스타 중에 한 분이 네. 계신데 예전에 썬전자일 때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요. 대박. 그분이 공장을 그만뒀을 때 네. 결혼하신 남편분이 당시 썬전자에서 일을 하고 계셨대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팔복예술공장에서 이제 노년을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진짜 엄청난 진짜 인연이죠. 역사다. 네,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전자여가지고 써니라는 카페 이름이 거기서 또 파생된 거예요. 네, 네. 거기에서 약간 착안한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거기 가면 이제 카페 써니의 상징 대형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복으로 입은 여성의 모습인가요? 청바지. 네, 청바지에 어떤 네. 그 체크 난방을 입고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큰 조형물이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이름이 또 써니예요. 네, 그 이유도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그 의미도 담겨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카페 오시면은 여기서 꼭 항상 인증샷 찍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써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카페 써니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썬전자일 때 여공들이 뭐 200명 이상씩, 네, 500명 가까이 뭐 많을 때는 그렇게도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사실은 여성 근로자였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노동 환경, 근로 환경 이런 게 썩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카페 써니가 있는 이 당시 건물이 2층 건물인데요. A동 전체에 여성 화장실이 4칸짜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아니 500명 정도 되는 여성의 네, 어떤 많을 때는 그 그렇게까지 분들이 있었다고. 계셨는데 와, 4칸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와.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그 화장실을 보존해 두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또 굉장히 열악했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파업을 했고 그 파업이 한 400일이 넘게 지속이 됐다고 해요. 1년 넘게. 네. 와. 팔복예술공장 그러니까 여성 노동운동의 어떤 현장이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네, 그때 만들었던 노동 소식지, 노동 소식지의 이름이 햇살이었어요. 햇살. 하하. 네. 그래서 썬전자의 썬, 노동 소식지 이름의 그 햇살 이런 것에 착안해서 써니가 탄생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 옛날에 그 사람들 많은 분들 좋아하셨던 영화 써니하고는 또 네. 조금 다릅니다. 물론 시대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런 그 팔복예술공장 이전에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 네. 팔복예술공장 A동 1층에 아카이브 전시 공간이 좀 자그마하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의 영상 인터뷰도 있고요. 카세트 테이프나 당시 근무 일지 뭐 이런 것들이 하하. 다 차곡차곡 저희가 아카이빙을 해놨기 때문에 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카페 써니 들렀다가 2층의 전시장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더라고요. 이 공간까지는 맞아요. 사실 내 발길이 잘 안 닿아서 네. 조금 아쉽기는 한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에 팔복예술공장 방문하시면 한번 꼭 들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간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 제가 그냥 편의상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네. 역할에 따라 공간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카페 써니, 이제 휴게 공간인 카페 써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간은 카페 써니 맞은편에 있는 평소에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비밀 공간이 있어요. 네, 여기는 작가들의 창작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국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그 시각예술 작가분들의 레지던시 공간이고요. 네. 공장지대라서 사실 6시 이후에는 이 일대가 정말 캄캄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팔복예술공장 거기서도 이 레지던시 공간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작가님들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야말로 예술이 만들어지는 하하. 그런 공장인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많은 분들 찾아주시는 이 2층 전시장 있습니다. 맞아요. 네. 레지던시에서 창작 활동한 작가들이 그 기획 전시 창작
그 창작 활동을 한 작가들의 기획 전시가 한 3회 정도 열리고요. 네. 그 외에도 많은 기획 전시가 열리는데 얼마 전에는 그 황금빛 색채화가 클림트 레플리카전이 있었고요. 네. 네, 지역의 파나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전북 파나 30년 다시 파나전이 개최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재는 예술로 환경 문제에 다가가는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 공존 호모 심비우스의 지혜라는 전시가 현재 열리고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24개국 8팀 77명의 작가가 참여한 야. 대형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볼거리, 생각할 거리 뭐 정말 많고 특히나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네, 환경에 대해서 우리 예술가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10월 9일까지 전시가 열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가지 중에 이제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전주 꿈꾸는 예술터인데요. 여기 전체를 그 카세트 테이프의 뒷면, 비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네. 공간은 좀 여러 개 나뉘어져 있긴 한데요. 통틀어서 비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전국 1호로 문을 열었어요, 이곳은.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재생 공간을 활용한 놀이 중심, 경험 중심, 과정 중심의 예술 교육이 이 팔복예술공장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유아 예술놀이 전용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유아 가족 대상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실행되고 있고요. 네. 또 생활관 안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네, 사업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대망의 5번째 소개도 해주셔야죠. 네, 5번째는 네. 어떻게 직접 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 그래요?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는 네. 겁니까? 알겠습니다. 연휴가 또 연달아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이 팔목예술공장을 찾아줘서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공간을 바라봐 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10월에는 또 팔목예술공장에서 열리는 행사들도 꽤 있다고 해요. 네, 10월에 정말 행사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엄선해서 제가 2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10월 15일 토요일에 그 전주 마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시하고 또 공연도 하고 체험으로 풀어내는 네. 2022 전주 마을 동심 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팔북예술공장에서 열리고요. 네.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개최되고 전주 옛 이야기로 만든 동화책, 네, 이 동화책도 전시되고 네, 아이들이 사진 찍기 좋은 예쁜 포토존도 마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를 만든 애니메이션 상영도 하고요. 뭐 보물찾기, 전통놀이 체험, 그다음에 어반 스케치 전시 등등 하루 종일 정말 지루할 틈 없이 만들어드릴 행사고요. 네. 이날은 또 단막극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네,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 이런 것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있죠.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숨이 찬데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팔복예술공장이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공장이 품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 공장의 기억과 또 그곳에서 일하던 여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엄마의 카세트 테이프라는 작품이 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이제 관객이 이동을 하면서 관람하고 또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공연이어가지고요. 네. 팔복예술공장을 무대 삼아서 기억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 당시 여공들의 이야기를 또 풀어내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네, 엄마의 카세트 테이프는 10월 22일 토요일, 네, 토요일에 첫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또 와서 봐주시면 박수도 쳐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술가들도 힘이 날 것이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더욱 즐겁겠죠. 네, 그 팔복예술공장은 사실 그 자체로 예술 창작도 이루어지고 또 예술 교육의 어떤 실험 같은 것들도 펼쳐지는 어떤 실험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 기억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폐공장이 예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신하다 팔복예술공장에서 알아봤고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전주문화재단 김정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